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오전장부터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를 했었고 오후장까지도 계속 밀리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6%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낙폭 자체는 1.6%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별다른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은 없었어요. 다만 삼성전자는 웬일인지 오늘은 그나마 덜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물론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굉장히 소폭의 하락에 그쳤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LS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보다 좋지 않았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8거래일 연속으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2조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잡혔어요. 이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어제 1조 6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그 수급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먼저 카카오를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만 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카카오뱅크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흥하해운, 포스코홀딩스, 동진세미캠,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각각 상위 종목에 올렸고 매수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S,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MM 이 정도까지 1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최근에 국내 증시하고는 다르게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봉상으로 볼까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지수가 크게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시더라도 어제는 0.5% 가까운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국내 시장의 흐름,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자, 니케이는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오늘 갭을 많이 띄웠을 거예요. 시가가 1.5%에서 출발했던 만큼 파란 음봉이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대만 증시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유독 국내 시장만 또 크게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또 일봉으로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0.8%고 오늘까지 8거래 연속으로 정말 보기 드문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다이렉트로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지만 지금의 위치는 지난 11월에 이때 한 차례 박스권 매물대였죠. 그 위치까지 지수가 내려온 만큼 기술적으로 볼 때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RSI 지표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과열을 시켰었고 또 저점 구간인 만큼 저는 조만간에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8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다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은 3.2%였는데 생각보다 예상치를 많이 상회하면서 3.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2%를 상회했다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더라도 거의 지난 1년 전이었죠. 이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12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연준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3월 금리 인하, 이게 조금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시장에 내비쳐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오늘은 유독 국내 시장만 빠지고 있고, 또 어제 미국 증시라든지 또 오늘 다른 주변 아시아 증시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예상치를 넘는 CPI 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여기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세요. 국채금리가 크게 뛰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물가가 조금은 뛰었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의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물가가 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연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지배를 했었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로 반응이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오히려 어제는 파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까지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안정적인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해도 너무 크게 우려감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부터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많은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국내 시장만이 유독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게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은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홍해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이 이란에 의해서 납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또는 해운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해상운임도 다시 한번 또 뛸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서 1월까지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또 나옴에 따라서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제정세가 불안해진 것도 증시에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도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홍해 지역이었죠. 그게 이쪽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르무즈, 이쪽은 오만하고 이란 사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으로 통과하는 전 세계 천연가스는 30%가 넘고 있고, 또 석유도 20% 가까이 이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에너지 가격이 뛴다든지 또는 해상 운임료 상승,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최근에 삼성전자가 며칠째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오늘은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이 1조 6천억치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4시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의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는 수급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때의 수급은 블록딜이 아니라면 굉장히 미미한 수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시간대 삼성전자의 블록딜 이슈가 나왔고 그 물량이 은행 쪽에서 많이 잡혔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블록딜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삼성생명이라든지 또 삼성 SDS, 여기도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여기도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외국인으로 볼게요. 11일 여기 보시면 4종목,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어제 블록딜 물량이 나왔었고, 그걸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면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그룹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상속세예요. 제가 살짝 놓쳤던 기사였는데 이틀 전 저녁에 나왔던 기사였고, 상속세 물량의 4차분이 블록딜로 나왔고 그걸 많은 외국인들이 매수해 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속세 4차분, 이거는 지난 11월 초에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지난 이틀 전에 일정이 잡힘에 따라서 메이저 세력들은 미리 내용을 확인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이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되었던 만큼, 자, 차트를 볼게요. 조금은 반등다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시간에서 블록딜 물량이 나왔었고 그걸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 이슈를 미리 선점했었던 메이저 세력들, 그 세력들의 물량들이 연초에 1차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블록딜 이슈가 종료가 된 만큼 이제는 시장의 반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반등까지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또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위치가 지난 박스권 상단이죠. 그 상단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가 되었던 만큼 다음 주는 조금 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연초부터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히 머지않아 그 흐름도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시면서 다음 주는 시장이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